선생님, 교실에서 1인 1역과 같은 역할 나누기 많이들 실천하고 계시죠? 역할 나누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요? 학급 긍정훈육법에서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역할 만들기의 실천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튜튜쌤과 가필드쌤의 신규쌤, 상담소입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어떻게 역할 나누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1인 1역 정하기 등의 활동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도 매년 실천하고 있는 학급 긍정훈육법의 의미 있는 역할 만들기에 대해 오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미 있는 역할 만들기란 무엇일까요? 네, 의미 있는 역할 만들기는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역할을 통해서 학급에 기여하고 책임감을 기를 수 있게끔 도와주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의미 있는 역할은요, 기존에 있었던 1인 1역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1인 1역은 교실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역할을 선생님이 쭉 나열한 다음에 아이들 하나씩 나누어서 실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죠. 그런데 의미 있는 역할 만들기는 우리 반에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고민하고 역할을 결정하는 것부터 함께 참여합니다. 또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이런 역할을 통해서 우리 반에 기여하고 싶어 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역할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1인 1역에 없는 굉장히 독창적인 역할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의미 있는 역할 만들기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하나씩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역할 만들기 1단계 역할 브레인스토밍 하기입니다. 우리 반에 필요한 역할은 이것입니다 라고 교사가 제시하기보다는요, 여러분 우리 반에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동안 1인 1역에는 없었지만 내가 하고 싶거나 우리 반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과 우리 반에 필요한 다양한 역할들을 브레인스토밍하여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자고 하면은 아이들이 미처 고민을 못했기 때문에 제안하고 싶었어도 못 찾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틀 정도 미리 안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반에 필요한 역할이나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미리 고민하고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놓으면요, 아이들은 곰곰이 생각해보고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아주 다양한, 정말 그간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아이디어들과 우리 반에 필요한 역할들을 이야기하여 아주 다양한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의미 있는 역할 만들기 2단계 역할 안내문 만들기입니다. 1단계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할 거고 각 역할별로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한지를 결정을 했다면요, 두 번째로는 역할 안내문을 만드는 거예요. 역할 안내문이라고 하면 그 역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요, 이전에 중학년 아이들과 의미 있는 역할 만들기를 했을 때 함께 만든 역할 안내문입니다. 우유관리 역할 한 명을 소개합니다 라고 해두고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역할을 하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적어두었어요. 여기 보시면 필요해요 라는 칸이 있죠. 이 역할을 할 때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같이 적어두었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우유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려면 적어도 학교에 매일 일찍 올 수 있어야 하고 우유 상자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역할을 지원한 친구는 나는 매일 일찍 학교에 올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우유 상자의 위치도 알아 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 역할을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안내문은요, 교사인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아이들하고 학급 회의를 통해서 같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회의 시간에 TV에다가 이 역할 안내문 양식을 띄워둡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을 바로바로 타이핑을 해서 적으면요, 1시간 안에 뚝딱 하고 역할 안내문을 아주 수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 선생님이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영역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 안내문을 만들 때 저학년이라면 기본 작업을 선생님이 좀 해두시고 아이들하고 논의할 부분만 좀 빼두신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역할 안내문을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의미 있는 역할 만들기 3단계 희망 역할 신청서 작성하기입니다.
2단계에서 역할 안내문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그걸 교실 한쪽 면에 쭉 게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희망하는 역할 신청서를 작성해서 붙이게 됩니다. 이럴 때 선생님이 그 양식은 자유롭게 만드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름,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이 역할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점이라든지 이 역할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 등을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것을 적을 때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사실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 한 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1개에서 3개 정도 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역할을 조정할 때 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또한 저학년, 특히 1학년 아이의 경우에는 글씨 쓰는 걸 사실 또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가 말하는 것을 선생님이 듣고 적어서 역할 신청서 붙이는 걸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은 3일 정도의 시간을 주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과정 동안 아이들은 붙였던 걸 떼기도 하고요. 또는 아무도 아직 지원을 안 했지만 선생님이 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때 나 저거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새롭게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4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의미 있는 역할 만들기 4단계 역할 조정하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제 역할 신청서를 모두 다 받았어요. 그러면 아이들끼리 이제 역할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요.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역할을 어떤 단계로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은지 순서대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각 역할별로 필요한 인원과 신청 인원이 딱 1대1로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먼저 확정을 짓습니다. 둘째, 아이들이 지원하지 않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지원하지 않았는데 그 역할이 뭔지 잘 몰라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교사가 먼저 짚어줍니다. 여러분, 이 역할이 어떤 역할이고 이것이 있으면 우리 반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좀 관심이 없다가도 한번 해볼까? 하고 그걸 아이들이 또 거기다 신청서를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또 한 번 더 조정이 되겠죠. 그런 다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이들이 끝까지 지원을 안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이들이 그 역할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그것은 의미 있는 역할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과감하게 뺍니다. 또는 빼고 싶은데 사실 교실에 꼭 필요한 역할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실 청소와 같은 거 말이죠.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의미를 느끼지 못해요. 그런 경우는 모두 다 같이 하거나 모든 별로 돌아가면서 진행하면서 청소를 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는 교실에 필요하지만 그 역할이 1명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한다면 교사가 첫 번째 분기 때 그 역할을 맡아서 성실하게 하고 이걸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요, 그 다음 분기 때 아이들이 너도 나도 그 역할을 해보겠다고 지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필요한 역할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인터뷰라고 함은 그 역할에서 필요한 어떤 의미나 정보 이런 거 관련해서 다른 아이들이 질문을 하고 지원한 아이들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통해서 어떤 아이들이 하면 좋을지 같이 결정을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인터뷰를 그냥 하고 투표를 해버리면요, 아이들이 내가 좋아하는 친구, 친한 친구한테 그냥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일명 인기 투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표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역할이 이래이래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친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이런 친구한테 투표하면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저학년 아이들이라도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하면 훨씬 더 우리가 인터뷰가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해보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서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또한 인터뷰는 말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칠판 지우기라면은 아이들이 실제로 걸레를 빨아서 지워보는 역할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말 한마디 잘 못했던 친구가 정말 뽑혔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외에 이후에 조정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또는 그 역할이 선정되지 않은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인터뷰에서 선정되지 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뷰하기 전에 학급 분위기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반을 위해서 이 역할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서
이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인터뷰하기 전에 우리 모두 다 박수를 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인터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와, 저 친구들 정말 대단해. 결과에 관계없이 저렇게 도전하고 있구나. 우리만을 위해서. 라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인터뷰에서 본인이 선정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역할을 선정할 수 있고 또는 내가 새로운 역할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 역할에 선정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남아있었던 새로운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역할을 한번 제안해서 해볼래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새로운 역할을 해보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평상시에 그 아이의 장점을 잘 보고 계시다가 저 친구한테 어떤 역할을 맡기면 좋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러면 땡땡님 혹시 이런 그림을 그려서 친구들에게 나눠보는 역할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해주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역할에 참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미 있는 역할 만들기 5단계 역할 이름 정하기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좋아하는 단계예요. 내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요. 나만의 그 역할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유 상자를 배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럼 그 친구가 선생님 저는 파트라슈로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할을 이제 부탁할 때 파트라슈님 오늘 우유 상자 배달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 너무 더 신기해, 더 즐거워하면서 역할에 참여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역할을 호명하는 걸 사실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색 A4 용지에요. 그 역할 이름을 잘 적어서요. 교실 뒤편에 쭉 게시를 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쉽게 그 역할을 호명할 수 있게 됩니다. 미술 시간을 활용한다면은 1시간이면 충분히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의미 있는 역할 만들기 6단계는요. 활동 후 역할 돌아보기입니다. 이제 이 의미 있는 역할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또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노하우들을 또 글로 적어가지고 그 다음 역할을 맡은 친구에게 건네줄 수도 있고요. 정말 아이들이 이 활동 역할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점이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역할 돌아보기까지 하고 나면요. 이제 아이들 한 1년에 저희가 한 교체 정도는 한 학기에 2번이나 1년에 3번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왜냐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게 되면은 사실 선생님이나 아이들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좀 헷갈리기도 하고 힘들어 해서요. 1년에 한 3번이나 한 학기에 2번 정도 추천드리고요. 아이들이 다시 이제 하게 되면은 1단계부터 이제 차근차근 이 활동을 하게 되면 됩니다. 네, 오늘은 학급 긍정교육법에서 얘기하는 의미 있는 역할 나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살펴보시고 실천하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정성스럽게 답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